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그 이론 부분 이런 걸 내용을 봤었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제 이번 시간서부터는 등급 판정 실무와 관련되는 문제인데요. 그런데 결국 뭐 결론만 얘기 드리면요. 우리가 시험장에서 우리가 잘 써가지고 좋은 점수 받아야지 합격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론에서 공부했던 거를 우리가 축약해서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그런 위주로 또 문제도 배열을 맞췄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그리고 좀 얘기를 드리면요. 우리 시험은 서술형 길게 조금 쓰는 문제 그리거나 아니면은 어떤 어디에 대해서 전문 용어를 쓰게 하는 단답형 이런 게 혼합이 돼서 나온다라고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러면서 먼저 여러분들 1장 보시면요. 수산물 표준 규격하고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그 1번 문제를 봅니다. 1번 문제를 보시면요. 1번 문제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표준 규격의 구분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랬죠? 표준 규격의 구분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그게 떠오르십니까? 벌써 이게 나오면은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표준 규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두 가지를 언급했던 거 기억나세요? 타이틀 안 떠오르면은 들어가지도 못하거든요. 그게 어떤 게 있습니까? 포장에 대한 규격과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 등급에 대한 규격 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부터 먼저 떠올라야 돼요. 표준 규격은 포장 규격과 등급 규격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해설을 거기 모범 답안을 보세요. 표준 규격은 포장 규격 및 등급 규격으로 포장 규격 및 등급 규격으로 구분한다라고 얘기를 해놨잖아요. 여기가 먼저 일종의 어떤 스타트고 여기서 끝나도 되겠습니까? 여기서 어디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랬으니까 실제 시험장 가시면 이렇다고 보세요. 우리 여기는 지금 몇 점이라고 점수 언급이 없었잖아요. 실제 시험장 가시면 이게 몇 점짜리 문제라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만약 15점하고 이러면은 서술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 표장 규격 및 등급 규격으로 구분한다 그래놓고 포장 규격은 이런 겁니다. 등급 규격은 이런 겁니다. 그거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봅니다. 1번하고 나왔죠? 그러면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그래서 양가로 1번에 포장 규격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양가로 2번은 등급 규격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폼을 잡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바로 앞에서는 못 뺐지만요. 이제 요 내용도 많이 알아야 되지만 그 시험장에 갔을 때 시간 안배 그리고 어떤 타이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런 연습도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크게 한번 얘기해 놓고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그래 놓고 양가로 1번의 포장 규격은 우리가 앞서다 공부했던 내용인 거 아닙니까? 뭐라고 나왔죠? 원칙과 예외가 있잖아요. 이걸 나눈다 그러면요. 1번이 원칙인 거고 2번이 동그라미 2번이 예외인 거예요. 원칙은 다 안 쓰지만 여러분 어디까지입니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규격에 따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한국산업표준규격에 따른다라고 얘기를 한 건 아닙니까? 지금 포장도 각종 산업에서 포장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산업표준규격에 따른다. 원칙. 그렇지만 예외.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디였습니까? 다만 하고 나오는 거 여기서부터는 예외잖아요. 이거를 안 따른다. 그 다만은 뭐라고 했죠? 만약 표준 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거나 그 표준 규격과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여기에서 제정 안 해놓거나 아니면은 어떤 여기 한국 산업 표준 규격은 일반적인 산업과 관련되는 그런 포장 규격을 하다 보니까 수산업의 특수성과 잘 맞지 않는 그런 규격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다만 예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떤 규격에 따라서 어떤 규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따로 정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우리 지금 모범 답안에는요. 여기 원칙 예외 이렇게 구분을 안 해놨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나눠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이라는 거는 앞서 얘기했던 거를 뒤집는 예외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 또 등급 규격을 봅니다. 등급 규격을 보시면요. 여기 등급 규격은 여기 나와 있는 문구를 좀 고치려고요. 왜 그러냐면요. 여기 있는 거는 지금 수산물 표준 규격 수품원 고시 2013-135에 관련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여기는 어디서 나왔냐면요.
수산물 표준 규격. 수산물 표준 규격. 표준 규격. 규격. 이거는 수품원 고시인데요. 이거는 수품원 고시. 수품원 고시 2013 다시 여기 13호. 이거는 얘기를 한번 제가 이렇게 봅니다. 수품원 고시라는 건 뭐냐면요. 어떤 국립수산물 품질원 고시 제2013 하는 건 2013년도에 13번째로 한 고시라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 조금 바뀐 내용을 안 바뀌고서 양가로 이번에 나왔으니까 제가 한번 쓴 다음에 좀 고치라는 걸 여러분 고쳐놓으시길 바랍니다. 또 뭐 일부 내용이 오타가 있거나 조금 뭐 이제 고칠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는 어떤 수업 시간에도 얘기 드리고 그리고 사이트에도 올려놓으려고 그러거든요. 뭐 여러분 제가 한번 써본 다음에 고칠 거 얘기 드려볼게요.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품목 또는 품종별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품목 또는 품종별로 품종별로 그 특성에 따라 이렇게 얘기했죠. 특성에 따라 수량 크기 형태 뭐 이런 거는 여러분 좀 외워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수량 크기 그리고 그 다음에 형태 그리고 색깔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뭐 좀 이따 하겠지만요. 색깔이라는 표현 안 쓰고 색택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리고 신선도 그리고 건조도 또 그리고 거기 성분 함량 또는 선별 상태 성분 그리고 함량 또는 선별 상태 등 하고 나왔죠. 선별 상태 등 품위 구분에 따라서 쭉 얘기 나왔죠. 이쪽 가서 봅니다. 품위 구분에 따라서 뭐 너무 많으니까 여기까지 봅니다. 구분에 따라서 여기 품위 구분에 따라서 필요한 항목을 설정해서 등급별 규격을 정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좀 고칠 거를 좀 얘기 드려봅니다. 그런데 여기 수품원 표준 규격 여기 고시에 나온 거는요. 여기 품목도는 요거를 지워버렸거든요. 품목도는 이렇게 하고 여기 품종별 수산물에 이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수산물에 여기 그 특성에서 그를 빼버리고 특성에 따라서 수량 크기인데 수량을 빼버리고 크기, 형태, 그리고 색깔을 조금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요. 색택이라는 표현을 써버렸거든요. 색택, 신선도, 건조도, 그리고 그 다음에 성분 함량, 요거를 빼버리고요. 성분 함량, 어떤 선별 상태 등 품위 구분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설정해서 등급별 규격으로 정한다. 뭐 제가 얘기드린 대로 좀 책 교재에 있는 내용 좀 고쳐놓으시길 바랍니다.